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10%가 넘는 하락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제가 요 80 라인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조금 찍고 올 것 같은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뒤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방 추세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파른 추세 자체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듯이 어떤 하락하는 종목에서 저점을 잡으시려고 하기보단 그냥 진입 타이밍을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 하방 지지가 나오면 그때부터가 이제 진입 타이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던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방 지지가 나왔을 때 이럴 때를 진입 타이밍으로 기다려 주시면 되는 것인데 요거를 못 먹을 것 같다는 그 포모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테슬라가 빠지게 됐는가를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 발목을 잡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테슬라가 이번 상승기에 거의 가장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는 자, 제 1년 만에 즉 2020에서 21년 사이 EPS 증가율이 6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회사 자체의 성장이 엄청나게 급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아니죠. 앞으로도 EPS가 30에서 40%씩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입니다. ROE 같은 경우도 거의 30%가 넘어가고 자, 매출도 그렇고 모두 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 보니까 PER도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1000이 넘었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봐주셔야 되냐면 이 1000이 넘었을 때 고평가가 아니라 선반영이 돼서 올라갔다고 봐주시는 게 좋아요. 즉, 이 가격들은 어떻게 된 것이다? 600%가 넘는 EPS 상승과 4, 50%를 넘어가는 ROE 그리고 매출의 상승 그리고 PER이 1000에 달할 만큼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주가의 상승이 앞서 말씀드렸듯 이러한 테슬라의 급격한 상승을 기대감과 함께 선반영했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PER이 30까지 정상화가 된 거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어느 부분에선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슈 같은 것들이 좀 컸죠. 주가가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그 건조한 성장세라도 보여줘야 돼요. 즉 앞서 설명드린 3, 40%대의 분기마다 EPS 성장 혹은 매출의 증가 같은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것 때문에 자, CEO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고 중국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은 매출과 돈을 벌고 있는데 이 공장도 지금 가동이 안 될 거다. 1월까지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신화 자체가 깨져버리게 되면 또다시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회복될 거야 라는 식의 이성적인 얘기는 주식시장에서 생각보다 통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에 달하는 엄청난 하락이 나온 거예요. 자, 11%가 말이 11%지 시총으로 친다면 지금 거의 3, 40조 정도가 지금 장 막판에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돈이 아니잖아요. 저 웬만한 지금 작은 종목들의 시총이 보통 미국에서도 1000억 정도에 많이 있는데 한 종목의 시총이 40조 가까이 지금 하루 만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왜 빠졌느냐? 이제 앞으로 테슬라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미 선반영이 돼서 빠진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매출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거나 EPS 성장률이 좋았던 기업들이 이제 실적 둔화가 나오게 되면 이 종목들은 테슬라처럼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 메타 같은 종목들은 실적 자체가 워낙 하향 곡선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미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가 지금 슬슬 빠지는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의 둔화, 즉 성장성이 담보되지가 않는다. 이전보다 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가 않는다면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초 그리고 내년, 자, 그러니까 내년 한 해는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6개월 혹은 1년 정도는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오는 하락폭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실적 영향, 즉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져버리는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것들은 각각의 종목들 위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성장주나 아니면 그런 기술주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해소되지 않고 전체 글로벌 시장이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수제 종목들보다는 훨씬 아픈 타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종목이라던가 지수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자, 지수 자체로 본다면 사실 1.3%, 뭐 최근에 시장으로 본다면 그냥 적당히 빠졌구나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게 빠졌던 것은 워낙 시장에 관심이 큰 종목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의 6, 7배 가까운 EPS 성장, 엄청난 매출 증가를 보였던 테슬라가 어쨌든 공급망 이슈든 혹은 공장 가동이든 또 CEO의 기행이든 다양한 이슈로 이전과 같은 성장은커녕 사실은 예측된 기대치만큼 성장을 보이지 못했을 때 패닉셀이 더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과연 내년에도 성장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제가 우려했던 이제 시나리오는 요 기울기를 살려서 하방을 뚫는 거였어요. 자, 조금 며칠 완만하게 나오긴 했지만 지금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아직은 하방 추세가 완벽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딱 최저점, 전저점에 걸쳐 있어요. 만약 애플 같은 경우도 테슬라랑 비슷한 이유나 흐름으로 어느 정도 110달러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 자체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뭐 애플이 빠질 이유는 없다, 뭐 그런 적이 없다면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통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정배열이 이렇게 깨지고 역배열이 잡히지가 않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들도 이미 기울기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것이 이렇게 다시 가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2분 저점 라인이 깨져버리게 된다면 충분히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으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 테슬라 3배 같은 거 이런 걸 누가 사겠습니까? 왜 샀겠습니까? 모르니까 산 거겠죠. 그렇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이나 다우존스도 아직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다우나 S&P 500은 또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실적 이슈들 혹은 기업의 견조함에 대한 그러한 이슈들이 작용을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술주들은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이 비교적 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나 나스닥 같이 어떤 성장하는 종목들은 아직은 뭐 EPS라던가 지표들이 아직 양전을 못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조금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QQQ도 뭐 동일하게 흐름 이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세배 레버리지들, 뭐 반도체주 역시 그렇고, 이제 TQ나 FNGU, 뭐 SOXL,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저점이고 사실 모든 분들 이득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득을 봤다는 얘기는 이날 최저점에서 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냉정하게 시장을 봐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전 저점이 깨졌을 때 너무 싸다, 지금 사야겠다라는 전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어느 정도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서서히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과 이제 이번 주 시장 중요성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실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에도 영향이 크게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이 만약에 이 1만 선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면 어쨌든 이 지지가 상당히 견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깨졌을 때는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8천선까지 충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천선까지 빠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항상 머리에 넣어 두신 상태에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1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뭐 조롱 뭐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정말 경거망동 까불까불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 혼조장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두 달 동안 이 안에서만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한번 찍고 오는 것이 아마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의 상승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올라가 봤자 이미 위치가 너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8천 라인 정도까지는 한번 찍고서 완만하게 이제 상승이 좀 나온다면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 찾아서 충분히 이제 회복하는 시작하는 단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항상 이 공포에 떠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요즘 좋지 않았지만 저는 실제로 제가 매수한 개별적인 종목들은 뭐 오늘만 해도 뭐 7%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찾으실 수 있고 각자가 이제 각자의 원칙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뭐 지금 뭐 채권 숏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서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시경제를 읽는 노력을 포기하고 투자를 한다면 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제 채널명이 기술적 분석이긴 하지만 기술적 분석만으로 또 되는 부분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올해 시장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좋은 항상 자기 스스로를 체크하시면서 잘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